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네, 이번 주 서울은 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이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네, 주간 종합 뉴스 첫 소식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을 마지막으로 각 정당별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본 후보 등록 전까지 여야 후보의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치열했던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승리의 여신은 오세훈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41.64%의 득표율로 2위인 나경원 후보를 5%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1년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가 시장직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아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앞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장 도전 3번 만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4선 출신의 박 후보는 2011년 민주당 첫 여성 정책위원장에 임명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어떤 이는 담장을 세우지만 어떤 이는 풍차를 답니다. 저 박영선은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람을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범야권의 제3지대 경선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무소속 후보를 누르고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양보한 후 이번이 서울시장 도전 3번째입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가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양측의 합의된 단일화 경선 결과 설령 제가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시민 앞에 한 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제 온몸을 던져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제 선거처럼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범여야 후보들의 단일화에 쏠리고 있습니다. 범여권의 경우 박영선 후보의 대세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범야권 단일화는 더 복잡합니다.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측은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4번 안철수와 같은 형태로 후보자 이름 앞에 기호를 붙이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측은 기호는 선거 승리에 중요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19일 후보자 등록 마감을 기점으로 4월 2일에서 3일 사전투표를 거쳐 4월 7일 대장정을 마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렇게 각 정당별로 서울시장 후보는 정해졌고 보궐선거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가장 큰 숙제와 한 달 뒤 선출될 서울시장에 바라는 점은 뭘까요? 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서울의 새로운 수장이 되겠다며 시장 선거에 뛰어든 여야의 후보들. 민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은 집값, 코로나19, 청년 정책 등 현재 서울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동산 정책들 좀 이렇게 좀 완전 깨끗하게 좀 그렇게 좀 밀고 갔으면 좋겠고, 사실 그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해가지고 그 이익을 취득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다. 요즘 집값도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걸 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청년 대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함께 마음 놓고
뭐 이렇게 여행은 못 가더라도 잠시의 외출이라도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서울이 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 임기 1년간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리더가 돼달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서민을 위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당부도 함께합니다. 모든 걸 시장 한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무리다. 그래서 최소한 도덕성을 갖춘 리더십을 가진 시장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그 참모들 잘 조직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요새 좀 너무 포퓰리즘 정책이 심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뭐 가진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정책들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보이기식 뭐 그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 서민의 삶을 좀 더 좀 묵묵하게 꾸준하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네요.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시민들의 시선도 4월 7일 선거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 바로 지하철이죠. 네, 서울의 지하철 노선 한번 볼까요? 1호선부터 9호선을 포함해 신분당선과 경의중앙선 등 이 서울 시내를 한 곳이라도 지나는 지하철은 모두 15개입니다. 네, 여기에 서울역과 용산역을 거치는 KTX까지 포함하면 서울의 철도 노선은 모두 16개입니다. 수도 서울인 만큼 전국에서 철도 노선이 가장 많은데요. 네, 지하철 노선만 봐도 서울은 부산광역시 지하철 6개, 대구 지하철 3개, 대전광역시 지하철 1개 노선 등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세계 대중교통 평가 순위에서도 서울의 대중교통은 세계 100대 주요 도시 가운데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하철 근처에 있는 분들만 그렇게 느끼고 저는 여기에 사는데 사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가 걸려서 무조건 버스를 타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집에서는 도보로 14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몰려있는 데만 사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해가지고. 네, 지하철 역사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평균 한 동 이상은 해당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서울의 철도 소외 지역을 주인공으로 심층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계획된 철도 노선 확장 사업 가운데 서울을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철도와 서울의 도시철도가 이 소외 지역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지 취재 기자들이 직접 분석하고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먼저 서울의 철도 노선의 실태를 김대우, 서주원 기자가 전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언급한 철도 소외 지역,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과연 어떤 곳이 해당이 될까요? 저희 취재진이 서울의 행정동 425개를 전수조사해봤더니 전철역이 단 한 개도 없는 동이 가장 많은 자치구, 바로 이곳 금천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천과 관악구였고요. 종로와 도봉구도 철도 소외 지역 상위 5개 자치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참고로 종로구는 17개 행정동 가운데 8곳에 전철역이 단 한 개도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철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1위는 송파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27개 행정동 가운데 단 한 개 동에만 전철역이 없었습니다. 송파구 다음 2위에는 은평구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광진구와 중구가 공동 3위, 5위는 노원구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처럼 서울의 자치구마다 전철역의 편차 상당히 좀 큰 상황이죠, 서정 기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철도와 서울 도시철도가 이런 불균형 현상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수도권 광역철도 가운데 하나인 신안산선이 들어서는 서울 금천구입니다. 10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무려 7개 동에 전철역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전철을 탈 수 있는 곳은 금천구청역과 독산역, 가산 디지털단지역이 전부입니다. 대표적인 서울의 철도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오는 2025년 초쯤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막 갈아타야 되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독산역이랑 금천구청역이랑 저는 조금 먼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부 지역 역시 철도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특히 화곡 6동은 전철역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역으로 철도 노선을 세워달라는 게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수도권 서부광역철도 원종 홍대선이 추진되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노선이 신설되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화곡 6동 같은 경우는 9호선 가양역하고 5호선 화곡역하고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딱 가운데 있어서 버스로 2정거장 내지 3정거장은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강북으로 여기서 바로 나갈 때 굳이 시내를 중심부를 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으니까. 신안산선과 원종 홍대선의 경우 각각 시흥 사거리와 강서구청역 등 새로운 전철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도권 광역철도가 이런 건 아닌데 GTX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GTX 3개 노선을 살펴보면 서울 구간의 경우 기존 노선에 있는 전철역을 잇고 있습니다. 역사를 새로 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주요 역사를 연결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노선으로는 철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GTX D 노선 등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서울 구간은 철도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GTX ABC가 이렇게 커버하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기 GTX가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D, E, F 정도, 한 3개 정도는 더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2기 GTX의 노선을 계획할 때는 사실은 첫 번째 때 했던 그런 서울역, 삼성, 청량이라는 그런 주요역을 경유하지 않고 정말로 이제 서울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도시철도 서비스에 소외됐던 지역들을 위한 곳을 배려해서 이런 주장과 취재진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GTX-D의 서울 구간 노선을 설계한다면 양천구 신월과 강서구 화곡 일부동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로와 금천구에서는 고척과 개봉, 독산, 시흥 일부동을 경유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합니다. 또 관악과 동작구의 경우 상도 3, 4동과 난곡동 등이, 서초와 강남구에서는 내곡동과 세곡동, 그리고 개포 일부동이 포함될 경우 해당 자치구의 철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와 강동구에서는 암사동 등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노선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 보다 많은 이들에게 더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철도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잇는 광역철도들은 이 철도 소외 지역을 해소하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은 어떨까요? 서울시 1호 경전철인 우이 신설선의 사례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서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 부암동에 사는 30대 박찬중 씨. 외출할 때마다 목적지까지 소요 시간을 검색합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3호선 경복궁역. 먼저 큰 도로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 버스를 타고 10개 정류장을 지나야 전철역 출구 앞에 내립니다. 이 과정은 평균 25분이 소요됩니다. 버스가 항상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좀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좀 되도록 길게 잡아서 시간에 여유를 두고 나오는 편입니다. 서울에서 전철역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은 전체 425개 행정동 가운데 93개동, 약 22% 수준입니다. 종로구 부암동처럼 강서구 화곡 4동과 강북구 번이동 등의 주민 역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선 걷거나 마을버스 등을 타야 하는 고충이 따릅니다. 아침에 여기 내가 문을 일찍 열고 나면은 막 새벽에 뛰는 분 막 늦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가도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불편한 점이 많죠. 서울시는 이와 같은 철도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해 경전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 추진되고 있는 노선만 9곳으로 이 가운데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노선은 2곳입니다. 먼저 여의도 색강역에서 출발해 보라매 공원을 지나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7.8km의 신림선. 지난 2017년 착공해 오는 2022년 2월 개통이 목표입니다. 동대문구와 성북구, 노원구 등을 관통하는 동북선도 최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상계역과 미아 사거리역, 왕십리역 등을 잇는 13.4km 길이로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오는 2025년 개통이 가능합니다. 연장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서부선과 위례선, 위례신사선, 면목선과 난곡선,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경전철은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우이신설선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개통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20분 빠른 것 같아. 버스 타는 것보다. 저기 경동시장에 가면 1시간 더 걸려요. 지하철 생기기 전에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오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경전철이 생기고 나서 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 서울시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 경전철은 강북구와 성북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실제 우이동과 신설동 간에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버스 대비 1시간 단축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통 4년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습니다. 우이신설선은 개통 첫 해에 102억, 2018년에는 192억, 2019년에는 152억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결과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적자가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잘못된 수요 예측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처음 계획 당시 사업자는 하루 평균 이용객 13만 명을 예상해 경제성을 확보했었지만 실제로는 개통 2년 차까지 7만 명,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5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당초 수요 산출이 좀 잘못돼서 된 거라서 이걸로는 이제 완전히 적자를 메꾸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파산 위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우이신설선이 겪고 있는 공익성과 재무성의 딜레마는 앞으로 추진될 또 다른 노선들의 경고를 남깁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경전철보다는 급행 중전철 개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산발적인 노선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소외 지역을 가능한 길게 연결해 인근의 개발도 동시에 이뤄져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설명입니다.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거기를 봐서 어떤 주변에 어떤 개발이 가능해지는 건데 경전철은 이 자체 용량의 캐파시티가 작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유인책이 좀 작거든요. 희부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도시 어떤 성장이나 이런 데도 사실 큰 도움이 별로 못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수도권 광역철도와 경전철 등 서울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획되어 있는 수많은 노선들.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철도 소외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폭넓게 해소할 수 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수도권 광역철도와 서울의 도시철도, 경전철이 이 서울의 철도 소외 지역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한계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깊이 들어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네, 서주원 기자. 네. 우선 이 주제를 선정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이 취재를 하게 됐습니까? 네, 저희가 교통 분야에 대한 소재를 찾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각 지역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철도 노선들이었습니다. 이 예를 들면 노원구와 성동구에서는 GTX 신호선과 동북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미 교통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 집값은 물론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 노선들이 정말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그럼 우리가 한번 정말 전철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건가요? 네, 먼저 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 지도 검색을 통해서 전철역이 포함이 돼 있는지 425개 동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지도 경계에 가까이 있더라도 전철역이 직접 들어가지 않은 곳은 모두 배제를 시켰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세운 기준으로 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는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연구원 등이 조사한 논문들에서도 서울 자치구 중 대중교통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금천구로 조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위와 3위를 보였던 양천구와 관악구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전철역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의견이 있을 듯합니다. 네, 앞서 김대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 수도권 광역철도 계획 요약해서 보면은 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나 신안산선 등이 이 서울의 역사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역사를 일단 있는 수준에서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거든요. 실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GTX나 신안산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는 경기도나 인천 등의 서울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경기도나 인천까지의 소요 시간을 줄이자는 의미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주요역, 또 경기, 인천의 주요역을 이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앞으로 추진될 수도권 광역철도에도 적용하게 된다면 이 서울의 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수도권 전체 인구 2,500만을 감안한다면 이 앞으로 광역철도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향후 추진될 노선들은 지금의 소외 지역들을 중심으로 설계가 짜여져야 한다고 조언한 건데요. 네. 다시 말하자면 GTX ABC 노선은 수도권에서 처음 추진된 광역 체계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그려졌다면 향후에 이 노선들 외에 계획되어야 할 광역 노선들은 이제는 중심지가 아닌 소외 네. 지역을 중심으로 새 판을 그려야 이 서울 내 불균형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기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일단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 중앙 집중적으로 이제 짜여진 철도 노선이 아닌 이제 퍼져나가는, 다시 말하면 교통의 편의성을 좀 늘려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광역철도에 보도된 경전철 이야기 한번 해보죠. 우이신설선이 일단 서울에서는 제1호 경전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사례로 일단 들어서 이 추진될 노선들을 방향성을 좀 짚어봤는데 결론은 이 산발적 노선이 아닌 보다 좀 더 종합된 노선이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철도라는 게 마치 혈관처럼 순환이 되고 또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의 경전철 계획을 기존의 역들과 또 환승할 수 있는 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본선화로 들어왔을 때는 소외된 지역들이 적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도 경전철의 연장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문가의 의견은 앞서 말씀드렸던 광역철도처럼 소외 지역을 가능한 길게 잇고 또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건데요. 네. 이 효율성과 경제성을 더 높여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수요가 부족하다면 이 철도와 함께 네. 공공이 직접 개발에 나서서 동시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네. 어떻겠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전철은 또 공공성을 또 좀 부각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노선인데 일단 물론 전문가 의견이 뭐 다는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리는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의견 말고도 또 취재를 하다 또 다른 의견이 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취재를 하면서 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접촉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네. 일단 취재 목적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선들에 대한 진단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네. 저희가 만난 그 전문가 중에는 도시공학 전문가의 의견이 좀 네. 새로운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통 전문가인 도시공학이면 좀 뭔가 포괄적으로 크게 그려진 그림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나요? 네, 이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이 철도 노선들이 당장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고는 있지만 이 계획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어떤 신중함이냐, 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도시 계획을 반영을 했는지, 또 앞으로 일어날 사회 현상들은 고려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격철도와 경전철 등 지금 수많은 노선들이 계획 중에 있고 또 실제 추진되고 있지만 이 노선들이 개통되는 게 짧으면 10년 이후나 돼야 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에 맞춘 수요는 정확할까? 또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네. 이야기인데요. 이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임 환승의 문제를 네. 또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걱정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철도 수도권 집중 형상이 또 오히려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지금 전문가의 의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과거에 또 당장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자칫 10년 뒤, 20년 뒤에 뒤돌아봤을 때 조금 새로운 시대하고 부합하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물을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미래를 조금 내다보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방식을 좀 진지하게 다시 고민하는 그러기에 좀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이 당장 철도 소외 지역의 불편함이 크니 이 새로운 노선을 놓겠다는 뜻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지금처럼 분별 없는 노선 계획으로 막대한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안에서의 교통 문제라는 게 사실 당장 해결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또 이 전문가들 또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제 다른 대안책도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대책들도 좀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문가의 의견 역시 철도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이 도시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고 고민해서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기술 발전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는 생각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철도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 퍼스널 모빌리티, 즉 첨단 기술이 도입된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네.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광역철도는 운영을 하되 또 서울의 철도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 등의 기술로 또 일종의 공공 택시를 운영하자는 대안인데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취재 뒷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관련 내용이 있다면 후속 취재도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치구 소식 전합니다. 종로구는 지난 2013년부터 도시비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도시재생과 결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방이 펜스로 가로막히고 쓰레기 무단 투기로 지역 흉물이 된 나대지. 화단과 갤러리가 있는 소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내면 마을박물관 옆 보행길엔 옛 마을 구조물이 불쑥 튀어나와 있습니다. 도시비우기의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면서 탁 트인 보행길이 조성됐습니다. 자문로 5길 일대는 신호등과 가로등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일대만 10곳, 반으로 줄이자 도시미관도 깔끔해집니다. 종로구가 지난 8년간 진행한 도시비우기 사업으로 정리되거나 사라진 시설물은 2만 8천 건. 실무협의회를 통해 설치할 시설물을 미리 통폐합하면서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보행자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는 사업의 의미가 추가가 될 거고요. 또 그렇게 정리하고 비우다 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들이 이제 줄어드니까요.
구는 올해 녹 발생이나 낙서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본래 기능을 상실한 폐통신주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마을 경관이나 골목길 개선 등 도시재생 사업과 발맞춰 도시 비우기 사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주민들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동대문구에선 올해 2곳의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선한 영향력이 기대되는 마을기업 2곳을 김진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회의가 한창인 이곳은 동대문구 마을기업인 시민나루 협동조합입니다. 주민활동가가 직접 지역 14개 동을 취재하며 지역 소식지를 만들고 잡지, 영상, 팟캐스트 등 미디어를 통해 생생한 마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사건, 사고만 나오는데 우리가 좀 즐겁게 사는 것들은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서 즐겁게 사는 법도 좀 알고 동네에서 즐기고 배울 만한 것들도 저희가 찾아서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같이 좀 동네를 잘 사는 방법을 좀 찾아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3D 프린터기와 드론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가 자리한 또 다른 곳은 교육사업과 수공예품 판매를 주로 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문화예술과 4차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중심으로 지난 1월 협동조합이 설립됐는데 14명의 직원 모두가 동대문 구민입니다. 최근엔 행안부 지정 신규 마을 기업에 선정돼 지역 내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구직자 등을 전문 교육인으로 양성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전업주부로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이 한 비율로 봤을 때 한 4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과 같은 어떤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 계획 중에 좀 있고요. 동대문구 마을기업 2곳이 올해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예산 지원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자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해 마을기업의 선정이 어려웠지만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세워 기업성을 살린 겁니다. 그동안 기업성이 부족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콘텐츠와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아쉽게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 컨설팅을 통해 기업성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서울의 마을 기업은 약 100곳 정도. 동대문구 마을 기업은 주민이라는 공통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선순환을 이끄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우리 동네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동네 로그인 순서입니다. 아파트를 살기 좋다고 하는 것 중 하나는 아파트의 외관이나 시설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클 텐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아닌데도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동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이곳은 강북구 삼양동의 마을 관리소입니다. 5명의 관리자가 상주하며 주민센터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돌보고 있는데요. 삼각산 남쪽에 양지 바른 마을이라는 뜻의 삼양동. 원래는 미아동의 일부였던 이곳은 언덕지에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이라 전체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을 관리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을 택배 집화 사업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인데. 네. 이거 죄송하지만 택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얘는 소량 3,900원짜리 하나 하고요. 네네. 근데 진짜 주민들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우체국 직접 물건을 가져갔었어요. 그럴 때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화만 드리면
일단 가져가셔요. 그래서 다 택배까지 마무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제가 편안하고 좋아요. 마을 택배 매니저가 가지고 온 택배는 강북 자활의 택배 사업단이 집화장까지 연결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해보니까 솔직히 좀 반신반의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는 이게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삼양동 마을관리소의 주요 업무 두 번째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인데요. 노후된 주택의 전기, 도배 공사부터 문고리 수리까지 집수리와 주택관리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는 아무래도 협력업체를 두고 일을 하는 업체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신 분들이니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도 드리고 견적서 작업이라든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당장 나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할 수가 있는 데가 없는데 그나마 삼양동 마을관리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제 세소가 되니까 되게 좀 만족해 하시죠. 목욕탕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문고리 교체 등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집수리 업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삼양동 마을관리소가 하는 일 세 번째는 골목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벽화를 그리고 제설 작업을 하는 등 골목을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집수리 학교를 개설해 주민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마을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다가가고 싶고요. 주거 안으로 더 들어가고 싶어요.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전 어디에서나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다가갈 것이고요. 늘 주민들한테는 고마운 곳,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곳,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양동 마을관리소는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진짜 살기 좋은 마을은 비싼 아파트가 있는 마을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는 마을이 아닐까 합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던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의 시간이 우리 삶에 남긴 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BTV 서울 영상취재 기자들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원래는 MT도 갈 수 있고 같이 만나서 술자리도 하고 그럴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냥 대학교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문화생활도 영화나 아니면 연극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갈 수는 있어도 아무래도 위험하고 그래서 꺼려지게 돼서 아무래도 그런 여가 생활적인 부분에서 여가 생활을 보내는 방법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고 학교 맨날 가고 뭐 PC방 노래방 다녔는데 요즘은 집에서 컴퓨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일단 피부가 뒤집어졌고요. 답답하고 화장도 지워지고 숨도 못 쉬겠고 맞아요. 냄새도 못 맡겠고 힘들어요. 그냥 싫어요. 뭐 사람들 만날 일도 좀 줄어든 것 같고 네. 집에서도 그냥 보통 음식 같은 거 시켜 먹고 네.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원래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니까. 해외여행 가는 거.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너무 가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지인들 같은 경우도 모임 제한이 있고 시간 제한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데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만나고 편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죠. 해외여행 이탈리아? 친구들이나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술 먹거나 노는 거? 경각심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뭔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좀 살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소홀해가지고 발생한 거니까 그런 측에서는 뭔가 또 자연이랑 더 친화적으로 지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상생을 해야 되지 않은가. 스톱워치 같아요. 모든 걸 약간 일상생활도 그렇고 모든 걸 멈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시간 같아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되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네,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잃어버린 1년? 아니면 도둑맞은 1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과 같은 존재? 네, 왜냐면 물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삶이 다 다양하게 변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 코로나19가 솔직히 말해서 자연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조심하면서 댕겨라, 아니면은 더 큰 전염병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메시지 같아요. 건강이 중요성? 그런 거? 맞아. 건강을 더 잘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코로나19에 대해 막 감염도 안 되려고 이제 손 소독이나 이제 손도 잘 씻고 다니고 뭔가 이제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서울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지금 확진자는 아직까지도 수도권 발생 수가 가장 많은 상태인데요. 네,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뉴스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